어떻게 싸구려 제품들을 프랑스 제품들과 비교한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세계 문화를 선도해온 프랑스란 말입니다. 여기 패션과 트렌드를 이끄는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한국행 비행 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그녀를 변하게 한 것일까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프랑스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소피 르로이입니다. 올해 29살이 되었고 승무원으로서의 제 삶은 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랑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세계 최고의 패션, 최고의 화장품, 최고의 요리를 가진 나라 출신이니까요. 파리의 세련된 거리를 걸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아 디올과 샤넬 제품들로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은 하루를 자신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화장품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프랑스의 우아함과 세련미를 담고 있는 예술작품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 이 제품들을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로 유럽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파리에서 런던, 로마, 마드리드, 베를린 등으로 오가는 비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고 승객들의 행동 양식도 예측 가능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회사의 인력 재배치로 아시아 노선, 특히 중국행 비행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업무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중국행 비행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유럽 승객들과는 달리 중국인 승객들은 기내 규칙을 자주 무시했고 시끄럽게 대화하며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시간에는 항상 혼란스러움이 가득했고 비행이 끝날 때쯤이면 기내는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시아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 혼자만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인 동생 줄리엣은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K-팝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방 안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고 심지어 프랑스어 대신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줄리엣이 K-팝 콘서트 때문에 학교를 무단 결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동생을 대신해 사과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시아 노선을 담당하게 된 것도 이제는 동생의 한국 사랑 때문에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도 줄리엣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새 앨범 발매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학교에 늦을 시간인데도 휴대폰만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프랑스를 두고 왜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비행 스케줄 확인 날입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중국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행 비행에서 승객과 작은 마찰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시아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습니다. 에어프랑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저와 같은 나이의 동료인 마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번 주에 저희 팀이 서울행 비행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행 비행이라니 이제 줄리엣의 끝없는 부탁이 시작될 것이고 또 다른 아시아 승객들과의 불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료들이 모두 한국행에 들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먼 나라로 가는 것은 항상 불편함의 연속일 뿐입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가 큰 아시아로의 비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리는 한국에 여러 번 다녀왔고 매번 갈 때마다 화장품과 옷을 잔뜩 사온다고 했습니다.
엘렌 역시 한국의 피부 관리 기술에 완전히 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에스테틱 샵에서 받은 관리 덕분에 피부가 달라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사실 엘렌의 피부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제품과 서비스 덕분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줄리엣에게 한국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너무 기뻐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와야 할 화장품과 음반 목록이었습니다. 목록을 보니 한국 브랜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품들 중 단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하고 물었더니 줄리엣은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가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두고 왜 한국의 생소한 브랜드를 찾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열정이 과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내일의 비행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적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경험이 될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조금은 궁금해졌지만 여전히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나라라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자부심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의 비행을 생각하니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중국과는 다른 나라겠지만 아시아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줄리엣과 동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한국,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 루틴대로 샤넬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디올 메이크업으로 완벽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제 모습이 에어프랑스의 품격을 대변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줄리엣이 또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추가 쇼핑 목록이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 제품들은 꼭 사와야 한다며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동생의 학교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 여행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녀의 실망한 표정을 뒤로한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행을 앞두고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와 엘렌은 프랑스 명품 매장이 아닌 화장품 전문점에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이건 한국 브랜드 매장이라며 파리에도 몇 개 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생소한 브랜드 이름들과 화려한 패키지의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줄리엣이 부탁한 브랜드도 몇 개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테스터를 발라보았지만 여전히 값싼 아시아 저가 제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저는 비행 준비를 하면서 한국인 승객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비슷한 아시아인이지만 중국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줄을 설 때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중국에서 종종 경험했던 새치기나 밀치는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객실에 들어오는 승객들은 거의 모두가 단정한 옷차림에 센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승객들의 패션 감각과 메이크업은 편안한 여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우면서 세련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몇몇 중국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한국 승객들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음료 서비스 중 갑자기 일어선 중국 승객 때문에 한 승객의 옷에 주스를 약간 흘렸습니다. 중국인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서 당황했는데 그 순간을 인식한 한국 승객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웃음으로 넘기셨습니다. 그의 이해심 있는 반응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내식을 나누어주는 동안 제 옆에서 일하던 마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여성이 한국의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라며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몇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 화장품에 대한 리뷰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모르던 저였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유명인이라는 그녀의 말에 그 승객을 살펴보았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빛났습니다. 마치 포토샵으로 보정된 사진처럼 완벽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아도 모공이 보이지 않았고 투명한 피부에 건강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유명인이라 잘 관리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한국을 통해 제 생각은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했고 엘렌은 지난번 한국 방문 때 받았던 피부 관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피부과 의사들은 정말 대단하다며 전통적인 방식 관리와는 달리 끊임없이 변하는 뷰티 트렌드에 맞추어 고객에 맞는 시술 관리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최근에 받은 고주파 치료는 파리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 방식이라 극찬했습니다. 마리도 그와 관련해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품질과 혁신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시장에 맞게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빠르고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에 비하면 한국 제품이 더 좋을 리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 곧 사그라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깊은 감명을 받으며 저희는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마리와 엘렌이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고 싶은 한국 식당을 정해놓았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간 걱정되었지만 호기심이 그 걱정을 넘어섰습니다. 호텔 근처의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 냄새에 약간 주저했습니다. 메뉴판은 영어로도 설명이 있었지만 음식 이름들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마리와 엘렌의 도움으로 불고기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비주얼에 고급진 요리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불고기는 윤기가 흐르는 갈색 고기 조각들이 철판에 담겨 나왔는데 양파와 버섯, 당근 등 다양한 야채와 함께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기에서 올라오는 김과 달콤한 간장향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비빔밥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하얀 밥 위에 색색의 나물들과 육회, 그리고 반숙 계란이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첫 입을 조심스럽게 불고기에 댔을 때 입안에 퍼지는 맛의 조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소스가 완벽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마늘향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빔밥을 파리에서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었지만 오리지널의 맛은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모든 재료를 섞었을 때 다양한 식감과 맛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아삭한 나물의 식감, 부드러운 밥, 고소한 계란 노른자가 육회와 어우러져 매콤달콤한 고추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다른 대담하고 풍성한 맛의 세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서울의 밤거리를 경험했습니다. 파리라면 이 시간의 거리는 한산하고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을 테지만 서울은 지금이 낮인 것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분명히 이토록 번화한 시내의 밤거리에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거리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 표정에는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고 여성들도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마리가 설명했습니다. 거리는 밝은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고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며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화장품 매장을 지나가다가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이었지만 매장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판매원들은 활기차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고 고객들은 열심히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시간에도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몰랐습니다. 저의 넋이 나간 표정을 보고
마리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24시간 영업하는 식당, 카페, 심지어 미용실까지 있었습니다. 거리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곳곳에는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은 파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잠들기 전 줄리엣에게 도착 메시지와 함께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사진에 감탄하면서도 제가 부탁한 화장품 목록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은 동료들과 함께 명동과 강남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뷰티 산업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내심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피, 준비됐어? 오늘은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엘렌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화장품 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각 매장 앞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물을 찾은 듯 바구니에 화장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오는 거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야. 특히 중국인들은 한국 화장품에 미쳐 있다고. 저 사람들은 분명 대량으로 구매해서 중국으로 가져가 재판매할 거야. 엘렌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의 고급 매장에 견줄만 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능숙하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경비원들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대량 구매 제한을 어겼거나 위조품을 만들기 위해 샘플을 훔쳤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한국 화장품 인기가 워낙 많아 짝퉁들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브랜드인 샤넬이나 디올 매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아시아의 한 브랜드가 이 정도의 열풍을 일으킨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매장마다 독특한 컨셉과 제품들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마스크팩의 종류와 가격대가 다양해서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카페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그룹이 한국 화장품을 엄청난 양으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 이 제품들을 프랑스로 가져가 재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게 2배 가격으로 팔린다고, 여기서 많이 사면 이득이라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니 제가 얼마나 트렌드에 뒤처져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유명한 피부과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엘렌은 여기서 레이저 시술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클리닉의 내부는 고급 호텔처럼 세련되고 깨끗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대기실에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렌의 시술이 끝나고 그녀가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술 직후인데도 붉은 기나 부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레이저 시술이라며 효과는 즉각적이고 회복 시간도 거의 없었다고 마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새로웠습니다. 소주라는 한국 전통주도 처음 맛보았는데 그 깔끔한 맛이 고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식사 도중 엘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 부인의 자선 행사에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초청되었는데 BTS, GD, 태양 같은 한국 가수들이 VIP로 메인 무대에 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적인 슈퍼스타라면서 특히 BTS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했고 세계 투어도 전석 매진이라 프랑스에서도 팬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줄리엣이 무단 결석을 하고 보러 간 콘서트가 그 자선행사 공연이었나 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화려한 간판들로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의 활기와 에너지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파리의 고즈넉함이 조금은 지루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은 제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프랑스가 패션과 뷰티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쩌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내일은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엣에게 오늘 구매한 화장품 사진을 보내자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의 아침은 평소보다 상쾌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명동에서의 경험 이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던 마리와 엘렌이 오늘은 찜질방이라는 곳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찜질방이라는 얘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목욕 문화라며 단순한 목욕탕 이상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쉬고 먹고 자기도 할 수 있어.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엘렌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와 엘렌은 이것이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고 오후에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신발을 벗어 보관함에 넣고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놀랍게도 가격은 매우 저렴했습니다. 파리의 고급 스파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여성 전용 탈의실로 들어가자 많은 한국 여성들이 편안하게 옷을 벗고 목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주변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곧 저도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목욕 전에 먼저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며 마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낮은 의자와 샤워기, 그리고 다양한 세정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몸을 씻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떼수건으로 몸을 구석구석 문질러 각질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따가웠지만 곧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후 우리는 다양한 온도의 욕조로 이동했습니다. 뜨거운 물부터 차가운 물까지 각기 다른 온도의 욕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허브가 들어간 욕조였습니다. 은은한 허브향이 물에서 올라와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브욕은 피부 미용에 정말 좋다며 한국 여성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 중 하나라고 엘렌이 설명했습니다. 온천수에 몸을 담근 채 주변의 한국 여성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조차도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급 화장품과 비싼 트리트먼트로도 얻기 힘든 피부 상태였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우리는 공용 휴식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남녀 공용 구역이었지만 모두 찜질복이라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진 방들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황토방은 온도가 약 70도 정도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땀을 흘리며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고온 찜질은 피부 속 깊은 곳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정기적으로 하면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고 마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황토방에서 나온 후 시원한 소금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닥과 벽이 소금으로 덮여 있었고 온도는 약간 시원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한국 여성 몇 명이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마스크팩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며 모공이 열려 있어서 영양분이 더 잘 흡수된다고 엘렌은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들을 따라 저도 명동에서 구입한 마스크팩을 꺼내 얼굴에 붙였습니다. 따뜻한 찜질방에서 시원한 마스크팩의 느낌이 특별했습니다. 20분 후 마스크팩을 제거했을 때 저는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 피부가 훨씬 촉촉하고 환해 보였습니다. 마치 고급 에스테틱을 받은 것 같은 효과였습니다. 찜질방 체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피부 관리 습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찜질방을 방문하여 피부 건강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밤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 루틴을 철저히 지키고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화장품의 성분과 브랜드 이름에 중점을 두지만 한국에서는 사용법과 일상적인 관리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휴식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책을 읽거나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이었습니다. 나이, 직업,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휴식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찜질방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도 했습니다. 찐 계란과 식혜라는 전통 음료를 맛보았는데 땀을 많이 흘린 후라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혜는 소화를 돕고 피부에도 좋은 음식이라 한국인들은 음식과 뷰티를 항상 연결시키는 것 같다고 마리가 말했습니다. 찜질방에서 5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가벼워졌고 피부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윤기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톤이 균일해 보였고 미세한 주름도 덜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 여성들의 비밀이구나 하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줄리엣에게 찜질방 경험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부탁한 한국 화장품들을 구입한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는 왜 그녀가 한국 제품들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제품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국의 뷰티 문화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와 생활 습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찜질방 문화는 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여전히 패션과 고급 화장품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일상적인 뷰티 케어와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분명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피부 관리 비결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 스킨케어 루틴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비행 전까지 자유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쇼핑을 계획했습니다. 줄리엣의 목록에 있는 아이템들을 대부분 구입했지만 몇 가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위한 한국 제품들을 더 사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마리와 엘렌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쇼핑 장소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추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면세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짧은 여행이 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면세점에 들어서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세계 각국의 명품 브랜드들과 한국 로컬 브랜드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들은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요즘은 유럽과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한국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간다며 우리도 얼른 구입하자고 엘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한국 브랜드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 브랜드마다 독특한 컨셉과 철학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자연 성분을 강조하고 또 다른 브랜드는 최첨단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효과와 품질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줄리엣이 부탁한 제품들을 찾아 바구니에 담았고 저 자신을 위한 제품들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카페에 앉았을 때 엘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랑스는 화장품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최근에는 많이 변하고 있어. 요즘 프랑스 브랜드들은 한국의 기술과 성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들, 심지어 최고급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도 최근 출시하는 제품에는 한국에서 개발된 원료와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뷰티 업계에서는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프랑스 화장품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 속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프랑스 브랜드의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라벨에는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제조는 한국의 기술력을 갖춘 공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듣고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프랑스가 뷰티 산업의 유일한 중심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제품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더 이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제품이 더 혁신적이고 효과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그 나라의 혁신과 발전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뷰티 산업이 아시아를 넘어서 프랑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줄리엣을 위해 산 한국 제품들을 정리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한국 문화 열풍을 이해하고 오히려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저보다 먼저 세계의 변화를 감지했는지도 모릅니다. 파리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익숙한 샤를 드골 공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며 서울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서울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혁신, 둘 다 각자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줄리엣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방들을 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녀는 제 짐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풀며 줄리엣에게 한국에서 구입한 화장품과 선물들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제 각 제품의 특징과 사용법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작은 뷰티 전문가로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줄리엣에게 한국 여행의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찜질방 경험, 한국 음식의 맛,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뷰티 산업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브랜드들이 한국의 기술과 성분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을 때 줄리엣조차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줄리엣의 케이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학교를 빠져가며 콘서트에 가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일이지만 한국 문화 자체에 매료된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올라가고 무단 결석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방학에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줄리엣은 너무 기뻐했고 그 이후로 그녀의 학교 생활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줄리엣의 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한국 여행이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한국행 비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피하려 했던 노선이 이제는 가장 기대되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비행 준비를 하면서 줄리엣이 또다시 긴 쇼핑 목록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도 사고 싶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난 후 줄리엣과의 약속대로 방학을 이용해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을 안내하는 역할이 되어보니 제가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줄리엣은 케이팝 공연을 보고 광란했고 저는 그녀의 열정을 이제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스킨케어 루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한국식 마스크팩, 매달 찾는 파리의 한국 식당, 그리고 케이팝 플레이리스트까지 한국 문화는 어느새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간직하면서도 다른 문화의 가치와 혁신을 인정하고 배우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문화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움과 혁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것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류의 작은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저는 파리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미소 짓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행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좋은 모습들이 유럽인들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며 미래 한국을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